자, 이제부터 우리 임모함 씨의 네. 건방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작년도 우승팀. 29년 만에 우승. 뭐 말을 해야 되나요? 사실 이미 재작년에도 우승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날린 게 없잖아. 일단 그때부터 했으면 이제 왕조가 세워지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벌써 듣기 싫어. 안타깝게도 이제 2연패밖에 노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왜 톤이 왜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진짜 우승을 할 거라고 이제 막 느낌이 왔을 때는 재작년이었는데 너무 가을 야구 때 네. 다들 느낀 거죠. 우리 이번에 진짜 우승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느꼈는데 그래서 투수진을 아끼다가 이제 폭망한 케이스가 돼서 너무나 어이없게 떨어진 케이스가 돼서 작년 한 해는 아마 저 포함해서 다른 팬분들도 이제 건방 떨지 않고 그냥 조용히 우승에 저희 팬들 사이에서는 올해 그거 가나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승의 단어조차도 올리기가 어렵게 이렇게 조심조심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찌됐든 한을 풀어서 네. 이제 저희가 올해는 그래도 워낙 저희가 갑자기 반짝된 게 아니라 계속 쌓아왔었기 때문에 맞아요. 꼽혀왔던 팀이었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다들 어찌됐든 언급되는 3강 혹은 4강 안에는 이제 저희가 계속 언급이 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우승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거는 진짜 이렇게 약간 어떤 하늘의 도움과 맞아요.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2연패는 진짜 모든 것이 다 적용돼서 정말 하늘의 뜻까지 다 적용돼야 비단 된다고 한국 프로야구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전 세계 모든 지금 프로스포츠에서 연속 우승을 하는 사례가 요즘엔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럼요. 더더욱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2연패까지 이룬다면은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LG는 충분히 할 만한 팀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왜냐면은 전력들이 빠졌다, 그게 불펜들이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불펜들이 막 좋았냐? 아주 좋고, 그러니까 물론 좋은 선수들이었지만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워낙 뎁스가 튼튼하니까 이제 바꾸고 메꾸고 끌어서 잡아채서 이제 그것을 그게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잘한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바뀐 것이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는 있지만 우승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준우승 정도는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 마음속으로 우승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빛은 지금 달라요. 말하고. 기왕 겸손 떨 거면은 가을 야구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정도로. 가을 야구는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건가요? 몇 년 동안 가을 야구 안 간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저는 다른 분들은 일단 손주영 선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유영찬 선수가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석 선수의 이제 자리를 하는 맞죠? 근데 진짜 찐 팬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시선이 분산되시죠? 하면 사실 잘 갔다 오사가 이런 마음이어서 맞아 대부분 LG 팬분들은 그렇게 자기는 불안하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데뷔 때부터 한 2년간 마운드에 올라오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고우석 선수가 멘탈이 약해가지고 공이 너무 좋은데 직구를 날려야 될 때 직구를 날리지 못하고 자신을 못 믿고 이런 것을 2년을 봤는데 2년차 징크스에서 벗어나가지고 재작년에 드디어 극복했나 보다 했거든요. 작년 그 중요한 시즌에 이제 우석이가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발 우석아 제발 하나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석이 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잘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보신다면 상처를 받지 마시길. 그리고 포장 솜씨가 별로시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유영찬 선수가 일단은 계속 어찌됐든 불펜으로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 선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마무리를 안 해봤다. 마무리를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았는데 염경엽 감독님은
일단 구위가 좋고 멘탈이 좋다라는 걸로 이제 세우신 건데, 근데 저희가 어제 시범 경기에서는 이겼거든요. 네. 오늘은 졌지만 그 여기 촬영일 기준으로. 근데 그 세이브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무실점으로 기록을 해서 그래도 멘탈이 좋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플롯코가 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플롯코가 가고 그 자리를 이제 엔스 선수가 메꿔줬는데, 사실 연습 경기 때를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야, NC한테도 두들겨 맞으면 어쩌자는 거냐. NC한테도요? NC한테도? 솔직히 저희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 보시죠.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NC 팬분들 나가지 말아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떡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물론 어제 강백호를 상대로 이제 투런 실점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뭐 선수가 잘못 던졌다라기보다는 그냥 강백호가 강백호 했다 뭐 이런 느낌이었고, 뭐 나머지는 구위도 너무 좋았고, 특히나 커터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와서 위력적이었다. 그러니까 되게 우타자들이 속기 쉬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근데 체인지업이 이렇게 꽉 조이지 않은 것이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있고, 본인 선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체인지업을 얼마나 끌어올리고 나머지 구위를 얼마나 해서 이제 만약에 그 체인지업이나 아니면은 뭐 슬라이더나 이런 거라도 조금 더 해서 이게 파악이 된다면, 저희는 지금 상당히 만족하는 분위기거든요. 팬들 사이에서는. 일단은 시범 경기 첫 경기를 보고, 그리고 저희가 개막전 때 류현진 선수랑 이 엔스 선수랑 이제 대결을 펼쳐요. 그래서 그때 아마 모든 것이 좀 판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엔스 선수 좀 봤는데, 아까 뭐 커터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인 투수들이 이제 커터 구종을 잘 던지면은 한국 프로 야구 무대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크게 한국 투수들한테는 많이 이제 주무기로 사용되는 구종은 아니거든요. 그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슬라이더보다는 좀 덜 꺾이는 대신 속도는 더 훨씬 빠른 그런 구종인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엔스 선수는 그 마이너리그나 일본 프로야구 시절에 그 좀 뜬공 허용 비율이 높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피홈런으로 연결되는 그 수치가 많았다는데, LG 트윈스 홈구장이 어디입니까? 잠실이죠. 이거는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잠실구장 이제 쓰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도 좀 이제 뭐 여러 생각도 있어야겠지만은, 올해만큼은 한국 KBO에서는 꽤 위력적인 투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개막전에서도 류현진 선수랑 꽤 좋은 승부를 펼칠 것 같다는 그런 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았던 것은 그 이번에 저희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이랑 그 피치 클락 들어오잖아요. 엔스 선수가 이미 피치 클락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는 선수고, 그런데다가 그 ABS를 내가 어느 정도 실험을 해봤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선수들보다는 적응력이 좀 빠르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KBO에서 바뀌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ABS도 있고 피치 클럭은 뭐 일단은 시범이긴 하지만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베이스도 커졌잖아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베이스 커진 거는 LG한테 좋은 거죠. 많이 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도루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시범 경기를 보는데, 뭐 여러 가지 도루들이 확실히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다 많아졌고, 팀들마다.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이 판례들의 첫 사례들이 오늘도 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도루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범 경기를 통해서 어쨌든 첫 판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적용을 해서 정규 시즌을 잘 운영해 나가면 어떨까 봤습니다. 송사님은 이번에 바뀌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떤 스포츠든 간에 이제 그 국제 표준을 따라가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어요. 뭐 축구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VAR 시스템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카타르 월드컵 때는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그 자동 옵사이드 판정기라고 해요. 맞아요. 어깨 살짝 나가는 것까지 잡아내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그게 표준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략이나 전술이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야구 측면에서는 그게 뭐 이렇게 빨랐던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따라가려고 하는 게 지금 사실 몇 년 동안 국제 야구 무대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선수들도 젊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네. 이런 걸 좀 통해서 좀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확실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 또 지금 총재께서 또 야구인 출신이다 보니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빨리 적응하는 팀이 맞아요. 성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네. 정말 뭐 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특히나 원래도 이제 타고 투자였는데 점점 더 투수들한테 불리한 상황이 그쵸. 만들어지니까 이 투수들 얼마나 좋은 투수들 적응 빠른 투수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그 외국인 투수들은 기본적으로 그 투구 템포들이 빠르기 때문에 네. 그뭐 피지컬 이런 거에 크게 뭐 개의치는 않을 거예요. 근데 국내 선수들이 문제예요. 이 그쵸. 템포를 아직 빨리 던지는 선수가 아직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쫓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그런 메이저리그 야구 같은 그런 좀 최신 트렌드 야구들이 네. 전략적으로도 맞아요. 얼마나 좀 이제 잘 도입이 됐는지 이게 좀 저는 궁금해집니다. 네. 네. 아니 이게 여담이긴 한데 우리가 네. 축구 팬들한테 맨날 약간 조롱 아닌 조롱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에 무슨 어떤 경기를 나가면 물론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근데 하고 오래됐죠, 했지만 이미. 네. 네, 요즘은 나가면은 나가는 족족 막 그쵸.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 발맞추지 못한다라는 평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또 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프로야구 리그가 전체 세계 프로야구 리그 중에서 규모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미국, 일본 다음이에요 저희가. 네. 리그 수준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팀 경쟁력이 너무 형편없었죠 최근에. 그쵸. 맞아요. 근데 솔직히 축구는 K리그가 그런 경쟁력 측면에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리그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축구 팬들 몰려온다. 아니 들린다, 맞잖아 이 소리가. 얘기는. 두두두두두. 저 FC 서울 팬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해요. 근데 그럼에도 월드컵에서 뭐 네. 아시안컵은 좀 실망스럽겠지만은 성적들을 냈잖아요. 네. 그거랑 좀 비교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맞아요. 사실 뭐 야구뿐만 아니라 농구나 배구도 최근에 많이 부진을 그쵸. 겪고 있는데 좀 야구만큼은 그래도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구기 종목이거든요. 그쵸. 네. 한국 그 프로 스포츠 씬에서. 근데 이제 너무 그동안 많이 못했잖아요. 특히 맞아, 옆나라 맞아. 일본은 작년에 그 뭐 WBC에서 진짜 영화처럼 우승하는 거 보고 네. 그러니까요. 배 아픈 사람들 많았을 거야. 그래서 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짜증나서. 오타니 같은 선수 우리도 갖고 싶잖아요. 네. 진짜 쉽지 모델 않잖아요. 꿈이죠. 오타니 네. 우리나라에 안 나오나. 네. 좀 이런 변화들이 좀 바꾸는데 계기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여담이긴 한데 그 예전에 SK 그 투수셨던 윤희상 네. 네. 지금 이제 유소년 그런 코치 같은 걸 좀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해가 갈수록 그 선수들이 적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이제 아이들이 줄어드는 탓도 있겠지만 그렇죠. 야구를 많이 안 한다는 얘기겠죠. 축구 이런 걸로 많이 가지 않을까요? 지금 요즘에 손흥민 주니어가 지금 탄생할 느낌인데. 그렇기도 하고 또 개인 종목을 많이 네, 네. 아, 그렇죠. 그쵸, 한다고 그쵸. 하더라고 그런 요즘에는. 것도 골프죠, 있고. 골프. 네, 골프, 네. 골프. 그쵸. 야구 할 거면 골프 네, 해라. 뭐 펜싱 또 이런 것들이 요즘엔 많이 그렇죠, 유행을 그렇죠. 타고 있어서 이게 또 프로 선수까지 되는 과정도 험난하고 네. 되고 나서도 인류 선수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이 많지 않고 그렇죠. 정말 치열하고 되면야 뭐 진짜 정말 슈퍼스타가 될 수 있지만 맞아요. 쉽지 않죠 사실. 네, 야구 인기는 점점 좀 떨어지는 떨어지고. 추세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엘로끼가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쵸. 저희가 이런 거 시작했습니다. 네. 갑자기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엘로끼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관심도가 확 네.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은 올해의 네. 탑4 예측 좀 해볼까요? 뭐 제가 이건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건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왜 갑자기 목이 메이세요? 목이 메이시나 봐요. 왜냐면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기아는 좀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대 5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제가 좋게 예상을 해서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일부러 다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 네.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네. 뭐 LG 어떻게 빼놓겠어요? 그럼요. 맞아요. LG와 그다음에 KT. 두 KT. 팀은 아마 뭐 대부분 상위권에 맞아요. 당연히 올려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교롭게 제가 했던 시범 경기 첫 경기지. 그리고 NC가 작년에 괜찮았는데 그 NC의 작년에 좋은 성적에 기반에는 이제 에릭 패디라는 네. 그 괴물의 존재가 컸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 들어온 선수들과 그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보장이 사실 없고 NC 자체 팀의 어떤 뭐 여러 가지를 측면을 고려했을 때 NC는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낮은 순위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산이 좀 변수예요. 사실 이승엽 감독이 맡은 두산 베어스는 감이 잘 안 왔거든요. 맞아요. 작년에 그래도 좀 좋은 면도 있었고, 근데 단기전에서는 좀 어이없는 패배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극복을 한다면은 정규 시즌에서는 충분히 그 탑 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쵸. 나머지 한 자리는 이제 뭐 SSG나 한화는 한화가 어떻게 변화할까요? 저는 너무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한화가 사실 선수진만 쫙 보면은 이거는 좀 뭐 하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아주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과거 한 10여 년 전에 박찬호 선수가 이제 복귀해서 1년 동안 뛴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또 여러 하나 팬들은 큰 설레발을 안 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또 류현진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선수들도 뭐 노시환 선수가 또 이제 완전히 맞아요. 각성을 했고 올해 비슷한 수준만 낼 수 있다면은 그리고 이제 문동주 선수도 있고. 문동주 선수 진짜 탐나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화는 류현진과 문동주가 10승 이상을 하고 외국인 두 투수가 10승 정도에 준하는 활약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노시환 선수가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홈런왕 레이스를 펼칠 정도의 장타를 보여준다면은 어떻게 이 팀을 가을 야구 후보로 안 꼽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외의 멤버들에 대한 물음표가 좀 많습니다. 룡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요? 네. 저는 일단 하나 봤을 때는 뭐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도 이제 이대호 선수가 처음 복귀를 할 때 설레발 많이 쳤거든요. 정확히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타선은 롯데에서 거의 처음이다 할 정도로 정말 타선이 완벽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론 투수와 타자의 좀 차이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하나도 어쨌든 간에 그 밖의 선수들이 정말 어떻게 구성이 되냐가 정말 관건일 것 같고 그 각 선수들의 역량이 좋은 걸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한화랑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류현진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건 좀 약간 여담인데 최초로 시범 경기에서 안표가 나왔대요. 정규 시즌 때는 난리 나겠다. 네, 류현진 선수를 보기 위해서 최초로 시범 경기 안표가 나올 정도로 지금 뜨거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하나가 이 기세를 몰아서 팬심을 등에 업고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올스타 좀 빡세겠다 진짜. 네. 그러면 탑 4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LG KT는 아리 요거 안 먹으려면 이 두 팀을 뽑아야 여기서 이제 빼면은 뭐 어떡하겠어요. 누가 봐도 정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SSG가 들어갈 것 같고. 두 분도 근데 SSG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SSG가 2년 전 우승팀이잖아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고 이제 뭐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도 세운 적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 야구를 좀 잘 보는 선수들이 저는 그 랜더스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뭐 감독도 좀 바뀌었고 뭐 구단주에 대한 얘기 좀 뭐 가끔은 있긴 합니다만은 전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뭐 야구는 또 야구니까요. 뭐 다르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코어가 좋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팬들도 코어 팬들이 많고 그렇죠. 한 번 또 이런 강팀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팀이잖아요. 솔직히 랜더스는. 맞아요. 작년에 부침이 있었죠. 근데 이런 팀들은 부침을 한번 겪으면 그 다음 해에 좀 다시 살아나는 경향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랜더스는
좀 상위권에서 그래도 있지 않을까. 네. 또 새로운 프런트와 이제 뭐 코칭 스태프들이 잘만 해준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탑4에서 팬심을 좀 발휘를 팬심을 발휘해서 어디실까요? 기아 타이거즈일까요? 감사합니다. 잘 받아먹겠습니다. 그럼 이제 LG, 받아먹지 않고요. SSG 제가 일단 뭐 봄 되니까 뭐 당연히 봄에는 그래도 항상 설레해야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어제 오늘 이제 이 녹화 기준으로 어제 오늘 시범 경기가 되게 지금 뜨거워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시범 경기에서 아직 외국인 선수를 거의 활용을 안 했어요. 네, 그런 상태고 준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사를 찾아봤는데 추워서 아직 좀 날씨 적을 못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농담 아닌 농담으로 감독님께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김태형 감독님이 그런 거 잘 하실 거예요. 네. 연막치고 네, 그 진짜 좀 꽤 많고 용장이자 좀 지장의 이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항상 걱정하는 투수진에서 일단은 4선발까지는 잡힌 것 같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는 에런 윌커슨, 찰리 반즈, 박세웅, 나균환 선수까지는 네. 왜냐하면 첫 시범 경기를 이제 나균환 선수가 또 등판을 했기 때문에 나왔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여담이 있지만 어쨌든간에 믿고 가겠다라는 게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인복 선수가 5선발로 오늘 시범 경기 두 번째 경기를 했는데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인복 선수가 갈 것 같고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 시즌을 쭉 보니까 선발보다는 불펜으로 있는 게 좀 더 적당하고 그 타이밍에서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김원중 선수는 올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김원중 선수는 그래도 저희가 좀 믿고 가는 몇 없는 선수 중에 하나기도 한데 흔들릴 때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래도 잘 갈 수.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김원중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 마무리를 할 만한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쵸, 좀 그런 부분들이 항상 저희는 지금 항상 자 이렇게 5선발까지 됐어. 그러면 혹시나 누군가가 뭔가 안 좋을 때 누가 할 거야? 할 때 그 누구가가 안 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이 조금 불안한 팀이긴 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뭐 그래도 뭐 신인 선수들도 또 많이 있으니까 뭐 전미르 선수도 그렇고 뭐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전미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 선수들이 있고 또 진해수 선수 있죠. 그다음에 박진영 선수도 제가 굉장히 응원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박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잠깐 주춤했었지만 지금 또 다시 추격적으로 잘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서 불펜이 그래도 과거보다 뭐 최준영 선수, 구승민 선수도 그렇고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꽤 탄탄해요. 김상수 선수도 그렇고 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면서 저는 항상 약간 저의 고갈이 투수였거든요. 응원하면서 저희 팀은 그래서 항상 저는 롯데는 투수만 좀 강하면은 언제든지 대체할 사람이 누구라도 든든하게 있으면은 항상 할만할 것 같아. 타자진은 그래도 좀 탄탄한데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해 잘 해서 4등 여기 끄트머리에 한번 살짝 발 한번 톡 얹어볼까 생각합니다. 용구 씨한테 설득당한 것 같아요. 지금. 그쵸?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저 롯데 넣겠습니다. 안 되겠다. 괜찮죠? 지금 거의 홀려버렸어요. 지금. 그쵸. 아직 말 반밖에 안 했는데. 준비를 잘 해오셨네. 가벼운 남자. 저 지금 너무 가벼워졌어요. 지금 이거 누가 들으면 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설득력이 좀 있었죠. 네, 좀 설득력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김태형 감독 맞아요. 방점 딱 찍으면은 이게 너무 컸죠. 야 이거 롯데 올해 일 내는 거 아니야? 지금 거의 지금 이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맞아. 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저도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시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지금 부상 선수가 2명이나 나와서 타자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는 그래도 꾸준하게 타자의 불안감이 크진 않았던 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늘 그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을 금방금방 김태형 감독님이 찾아낼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렇죠. 한번 김태형 감독이라면 그럴 수 있다.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LG KT는 뭐야 방금? 지금 약간 되게 얄미웠어.
2강이고 그냥 그러고 나머지가 저는 진짜 변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확정짓지 못하겠는데 어느 팀들을 고민하고 있냐면 롯데 죄송해요. 여기 롯데는 없어요. 기아, 두산, 한화 이 세 팀이 정말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세 팀과 어떻게 겨루고 이 세 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일단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죄송해요. 타팀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발 좀 나가줬으면 좋겠었는데 계약 기간이 남아서 1년 더 기다리려다가 먼저 나가게 돼서 고맙다라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왜 얘기를 해? 왜 못해요? 네. 그래도 저도 광주, 네. 저도 광주에 한 남자가 계시죠. 네, 그쵸. 네, 한 남자가 계시는데 누구를 얘기하길래 이렇게 빌드업을 하시네. 그래서 한 남자가 나갔고 그래서 약간 웬덕이야라는 상황에서 워낙에 또 이제 광주의 분위기는 지금 이렇게 아까 이제 너무 띄워준다라고는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제 우리 라인업은 더 이상 손볼 데가 없다 막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뭐 너무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그런 뎁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나 모든 팀들의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불펜진이 얼마나 버텨주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모든 구단이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기아는 한번 초반에만 잘 좀 버텨주고 한번 빡 터지면은 충분히 이제 4강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 그리고 두산은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작년에 이제 이승엽 감독님이 취임하셨을 때 과연 이승엽이 감독으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두가 의문을 던졌지만 그렇죠. 생각보다 잘해서 야씨 두산 또 다시 두산 왕조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갑자기 엥 이렇게 돼서 사실 시즌이 끝난 지금도 지금 어느 정도 약간 가다가 서야 되잖아요. 가다가 안 서요. 가다라는 기준이 서지 않습니다. 기준이 서지 않고 그래. 저 놀래가지고 지금 기준이 이런 말이 있었구나. 기준이 서지 않아서 뭔가 이승엽 감독님이 이승엽 감독님의 두산은 진짜 물음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직은 좀 그렇죠. 약간 아직은 무슨 모 영화의 그 영화관에 가면 이렇게 물음표 박스가 띵띵띵띵띵 와서 이렇게 뿅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모르겠다. 사실 기아는 그냥 뭐 부상이 없고 불펜진만 좀 잘 버텨주면 올라간다. 이런 확신이 좀 있는데 말에도 부상이 없다는 가정도 크게 믿지 않는 게 팬들 입장에서 우리 팀 로스터 좋다, 괜찮다, 라인업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보통은 그 선수들의 가장 최전성기 하이 커리어를 이제 뭐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바로 직전 연도 선수가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거즈에서 직전 연도 타격 지표 내에 유의미한 성적을 거뒀던 선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직 40이 넘은 최용호 선수 단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죠. 소크라테스도 사실은 우리 팀 사정상 재계약을 하는 게 좀 물음표였던 선수인데. 그렇죠. 그래도 뭐 이제 적응을 좀 어느 정도 했고 중요한 순간에 활약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재계약이 된 거고. 5월만 넘어가면 된다. 그 외에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표 내 도루 부문에 있는 박찬호 선수를 제외하면은. 없다고 봐요. 저는 단호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 타격 라인 로스터가 좋다. 물론 이제 작년에도 6월달에 엄청 폭발했던 적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3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맞아요. 그때 막 12연승인가 9연승인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올해 못 가는 걸 봤잖아요. 그거가 문제가 됐을 때 뎁스도 문제고 03년도생인 김도영 선수에게 이토록 많은 기대를 하는 거는 한편으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사실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얘기여서.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팀 생각보다 타자 라인업 좋아라는 말에는 저는 아직은 좀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그래서 기대를 하는 이유가 사실 작년 시즌 초반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상이 물론 이제 부상 관리가 정말 중요할 텐데 그것도 실력이니까 부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갑자기 연승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타서 그렇게 성적이 개인 성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팀 운동이니까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한 남자에게 굉장히 아쉬웠던 게 타 팀이지만 아쉬웠던 게 왜냐면 그때가 제가 기아 LG 경기였는데 네. 저희가 4대2로 이기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기아가 이제 그 기회를 잡아서 4대3까지 됐는데 그때가 9회였던 걸로 기억해요. 9회였는데 주자가 1-3루였나 뭐 이렇게 있었어요. 주자가 있는 상황이면 그리고 그때 올라온 게 우석이었거든요. 그럼 우석이는 그날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 기아 팬들 사이에서 아씨 오늘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분위기 탔고 이미 한 점 차밖에 안 됐고 주자는 2명 나가 있고 우석이고 이거 흔들면 우석이 100%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도루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경기 끝나버렸어. 그래서 그러니까 왜 전에는 작전을 홈스티라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작전을 이거는 그냥 밑져야 본전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였으면 충분히 우석이 정말 흔들만 했거든요. 아주 유리 멘탈이었어가지고 막 우석이가 땀을 흘리는 게 저 멀리서도 보여요. 근데 한 남자가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감독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네. 작전 같은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약간 감독의 능력을 뭔가 생각하진 않지만 이게 또 선수들이랑 너무 친한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약간의 이제 미지의 세계로 남겨두지만 그래도 그쵸. 그리고 이제 너무나 이제 여러 가지 선수들을 네. 이제 영입하고 뭐 이렇게 팀 분위기 바꾸려고 하는 으쌰으쌰의 분위기가 있어서 난 기아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 네. 두산은 진짜 모르겠다. 거긴 이제 약간 모르겠다. 블랙홀 같은 팀이다라고 생각하고. 초반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초반에 봐야 될 거는 한화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투수만 가지고 하는 싸움도 아니고 류현진이 미국 가기 전에도 계속 이제 뭐 9탈3진 막 이렇게 연속해 하고 막 이랬지만 결국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막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류현진 선수가 마운드에 서 있을 때 그 수비를 하는 친구들이 부담을 느껴서 알까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또 이제 그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니면 류현진 선수가 잘 맞고 내려왔는데 네. 그 뒤에 불펜진이 불펜들이 약해져서 그쵸. 이제 뒤집어지는 경기. 근데 작년에 기아랑 LG는 뒤집는 경기를 참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팀들한테 걸리면은 충분히 먹힐 수 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정말 그 피칭하는 거를 잠깐 보면은 너무 부드럽고 정말 네. 잘 던지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에이징 커브가 슬슬 좀 와가지고 그게 좀 힘이 풀렸다 그러면 사실 되게 잘 맞는 공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것도 모르는 거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를 오히려 너무나 이렇게 지금 띄워주는 것이 전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럴 만한 선수예요, 근데. 네. 네, 그래서 물론 그럴 만한 선수죠. 저희 염경엽 감독님도 이제 외국인 투수 3명이 있다 생각하겠다. 그쵸. 그래서 뭐 다승은 생각하지 않겠다. 사실 외국인 선수 3명과 2명의 차이는 크니까. 네, 그죠. 외국인 선수 그냥 크죠. 초특급 외국인 선수를 데려온 그쵸, 거예요. 외국인 네. 선수 중에서도 그럼요. 뭐 거의 특 A. 그래서 이제 한화에서 뛰지 않았으면 한화가 나는 영입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럼요. 선수라서 맞아요. 그리고 그 정도라고 사실-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류현진의 이름만 빼고 그냥 이렇게 스펙을 보면은 이 선수가 한국을 왜 와 이런 왜 와? 네, 한국인이라서 그런 수준이긴 거예요. 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뭐 류현진 선수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뭐 잘하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뭐 특히나 어떻게 수비 하느냐에? 어떻게 하느냐. 맞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 저희의 대화에서 쭉 빠져있듯이 키움과 삼성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찍고 가야 될 것 같아서